자, 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 이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는 말 그대로 루트 안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말하고, 그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뭐뭐 있냐면, 첫 번째로 요 루트 안에 1차식의 형태가 있을 때, 루트 안에 1차식의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루트 안에 2차식의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1차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운 2차 함수 있죠? 그 2차 함수의 역함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2차식도 존재를 하는데, 요 2차식은 뭐의 역함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의 일부예요. 원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원의 일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단 말이죠. 자,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x는 1 이상이래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 역함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역함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x랑 y랑 바꿔서 y로 정리한 식을 역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편한데, 자,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자, 얘의 역함수를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x, y를 바꿔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걸 넘기고 y-1의 제곱이 x 빼기 2니까 y-1은 뿔마 루트 x-2죠. 따라서 y라는 놈은 1 뿔마 루트 x-2예요. 그죠? 틀렸어요. 틀린 말이죠, 이거? 얘의 역함수라는 것은 풀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네. 역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전제 조건이 나오죠. 이거 정의역 범위가.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 x는 1 이상 이런 형태예요. 대다수는 이차함수 저기 존재하니까, 그럼 1 이상, 1 이상,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죠. 저 범위 내에서는. 그죠?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쭉 왔어요. 그럼 물어봐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그거는 역함수를 다룰 때 항상 머릿속에 박아놔야 될 게 뭐냐면, 정의역이 나오면 치역도 같이 구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에서 역함수라는 것은 x랑 y랑 바꾸죠. 그러면 정의역, 치역조차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이 나왔다라고 하면 치역도 구해놔야 돼요. 그럼 치역은 뭐 어차피 2 이상이죠. 요 정의역과 치역이 여기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얘죠. 여기서 치역 1로는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 y는 1 이상이 되는 거죠. 이쪽에 오면. 근데 그건 안 써줘도 되고, 그 y 이퀄 1 이상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짓게 해줘요. 그럼 당연히 y가 2 이상이니까 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얘가 0 이상이니까. 그죠? 요게 이제 역함수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루트 안에 1차식의 형태로 존재할 때 그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 자, 요놈들의 교점을 물어봐요. 교점. 그래서 대다수 이제 문제를 시험제 내면 어떤 형태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fx가 2차식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주어져요. 그 다음 gx 있어요. 얘가 루트 안에 1차식이 존재하는 식이에요. 요놈들의 교점 또는 교점의
개수를 묻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때는 뭘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 얘하고 얘를 같다고 푸는 문제도 있어요. 예, 같다라고 놓고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대다수는 99%는 요 두 개가 무슨 관계냐면 역함수인지 의심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역함수라고 하면 굳이 얘랑 얘랑 같다고 해서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뭘 가지고 푸는 게 편해요? 뭐 fx를 잡든 gx를 잡든 상관이 없어요. 네. 얘와 또는 y 이꼴 gx로 잡으셔도 되고요. 얘와 y 이꼴 x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됐죠? 네, 요건 이제 역함수 할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얘와 얘가 2차 함수의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이나 뭐 교점의 개수를 묻는다 치면 역함수인지 의심해서 얘로 푸는 게 더 빠르니까 그거 한번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 푸는 게 빠르다. 대다수는 역함수가 나와요. 웬만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2차식. 2차식은요, 그냥 뭐 요걸로 받아보시면 돼요. 자, fx가 있어요. 4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놓을게요. 자, 요런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얘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요걸 선생님이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제곱을 해요. 그럼 y 제곱은 4-x 제곱이니까 요 놈만 반대로 나오는 거 하면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리함수의 성질이죠. 무리함수의 대표적인 성질은 얘가 항상 0 이상이에요. 그게 정의역 범위가 되는 거고 요게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취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가 여기서 보시면 x가 뭐예요? 얘가 0 이상인 거니까 마 2서부터 2까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y라는 놈은 요게 항상 0 이상이 값일 거니까 y도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렇게 되는데 다 되는 게 아니라 y가 0 이상만 돼야 되죠. x는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맞아요. 근데 y가 0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 안의 2차식의 형태면 이런 형태다. 원의 일부 형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에 관련된 문제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 기출 문제니까. fx가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 gx가 있어요. 요렇게.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알겠죠? 네, 이럴 때 실수 K의 범위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은 X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K도 0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하고 얘의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곱을 하면 몇 차가 돼요? 4차가 되죠? 그럼 벌써 지저분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되죠. 얘의 역함수가 얘인지,
왜냐하면 루트 안에 2차식이고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니까 역함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y 이퀄 x 가지고 푸는 게 더 빠른 거죠. 그죠? 네. 그럼 역함수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자, 이렇게 됐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x랑 y랑 바꾸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y-k x. 양변을 제곱해서 x꼴로 정리하시면 얘가 나와요. 이게. 그죠? 네.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거죠. 이게. 네. 이 둘이 역함수 관계이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얘와 y 이퀄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얘와 얘로 풀어도 되는 거고 얘와 얘로 풀어도 되는 거고 훨씬 더 간단한 문제로 바뀌죠. 그죠? 네. 그래서 2차와 루트와의 1차식이 나오는 형태가 나온다 치면 역함수인지 의심해봐서 대다수는 역함수일 거니까 그걸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성질을 요거 잠깐 기본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안에 2차식이니까 원의 1 부를 거예요. 그죠? 네. 자, 양변을 제곱하시고요. y 제곱은 1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이것만 넘어가면 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원이에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얘가 0 이상이에요. 그럼 루트도 0 이상이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 이하죠. 그래서 y는 0 이하. 아래쪽만 되는 거죠. 이 그래프상에서 바라보면. 그죠? 예. 원이 이렇게 돼서 단위원인데 아래쪽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죠. 이런 형태. 그죠? 예. 얘와 그 다음 얘를 볼게요. 요 놈은 m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직선을 나타내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 예, 여기에요. 여길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얘와 요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보이시죠? 이거 얘는 두 점 맞고요. 예, 얘는 두 점이 아니고요. 그죠? 예. 요때 기울기는 0이에요. 그죠? 예. 요때는 1,0을 지날 때 n값인 거니까. 그죠? 2분의 1이죠? 따라서 m은 0과 2분의 1 사이인데 0은 안 된다 그랬고 2분의 1은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서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함수라는 단원 자체가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럼 함수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웬만한 건 다 그래프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발생되지 않는 근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뭐 무형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루트 함수를 바라봤을 때 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근데 얘를 제곱을 하는 순간 이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원래 식을 제곱을 해버리면. 그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 중에 학생 중에 이제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어요. 자, 얘가 있고 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 갖다고 놓고 양변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려요. 이건 바로 틀려요. 그죠? 왜? 왜 틀리냐 하면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루트 x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몇 개의 교점이? 하나죠. 근데 얘를 제곱하는 순간 이게 생겨요. 얘를 제곱하는 순간. 그죠? 그래서 두 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교점이 한 개지만 여기서는 두 개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닌 걸로 되어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제곱을 하거나 우리가 그래서 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판별식을 잊어버리시면 돼요. 함수 단원에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별식은요, 함수 단원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거는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식이에요. 그죠? 접하는 경우는 도움이 되죠. 이거는 접하는 건 필요한 거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걸로 풀게 되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곱을 하거나 이렇게 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단원은 계속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프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함수 단원에서는. 자,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 그래프적으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뭐가 있냐 하면 요 그래프는 뭐 기본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제 무리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요. 4개의 파트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그려서 어차피 2차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기본꼴을 보면. 근데 걔의 역함수라는 것은 y = x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4개로 나눠줘요. 1대1 대응이 되면 어차피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4개로 나눠지는데 자, 요렇게 그냥 제가 한 번에 풀게요.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할게요. 자, 얘를 해석하실 때 4개로 나뉘는데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를 결정 짓는 것은 바로 루트 앞에 있는 부호예요. 부호. 그래서 A가 양수면 위로 가요. A가 음수면 아래로 가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결정 짓는 건 루트 안에 있는 X의 부호예요. 그래서 B가 만약에 양수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B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루트 안에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한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x 빼기 요거 볼까요? 예. 자, 얘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요걸 선생님이 꼭지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요거 0으로 만드는 x가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y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려봅시다. 루트 앞이 음수죠. 그럼 윈지 아래인지를 결정 짓는 게 루트 앞에 부호라고 했으니까 음수니까 아래쪽이에요. 그럼 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그러면 그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정 짓는 건 이 루트 안에 있는 x의 부호예요. 그럼 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죠. 감소죠, 감소. 네. 그 정의역 보시면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x는 1 이상. 그래서 1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0 이상이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0 이하죠. 0 이하인데 4를 더했으니까 4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역이 4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프로서 정의역 치역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가 0 이상이니까 그걸로 판단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판단하기도 하고.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기본 그래프. 그 다음 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절대값하고 가우스도 좀 알아볼게요. 절대값 중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거 먼저 두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일단 얘를 그려야죠. 그죠? 그럼 얘를 그리려고 보면 세 가지로, 이 두 가지로 나뉘죠?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 미만일 때. 그죠? 그럼 x가 0 이상이면 y는 루트 3x고 x가 0 미만이라면 여기 마이너스로 빠져나올 거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래프를 해봅시다. 자, 0을 기점으로 해서 요거 0 이상일 때 루트 3x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루트 3x하고 루트 x하고 그래프 차이. 요거는 요 안에 x의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서 멀어져요.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더 위쪽, 얘가 더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게 y이고 루트 3x라고 하면 y이고 루트 x는 더 작아지죠? 그거를 y축 대칭시킨 거죠? 이쪽으로. 그죠? 네, 이쪽으로 당긴 거니까. 그러면 이 낮은 놈을 당긴 거니까 이런 형태를 갖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해진 게 바로 얘예요. 얘랑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세 점에서 만난대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기점으로 접하는 이 지점을 기점으로. 얘는 두 점이죠.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내려오기 시작하면 한 점, 두 점, 세 점인 거죠. 어디까지? 요 점을 지날 때까지. 얘는 두 개 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얘와 얘 두 개 사이가 바로 답이죠. 물론 이건 구하셔야 돼요. 판별식은 0, 2에서 0까지 구하셔야 돼요.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양면 제곱하셔서 판별식 쓰시면 돼요. 그럼 K값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와 그거 사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절대값. 그 다음 세 번째는 2-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2-2.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화 쪽에서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고, 자, 요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절대값이네요. 그럼 얘를 또 풀어줘야겠네요. 그죠? 네. 그럼 저 gx라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두 개죠? x가 k 이상일 때와 x가 k 미만일 때. 그럼 x가 k 이상이다. 양수로 빠뜨려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 x가 k 미만이면 이게 음수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계산하면 k가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얘의 그래프예요.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게
자 보세요. x 이퀄 k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게 x 이퀄 k예요. 그럼 x가 k 이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여기 구하시면 k, k 나와요. 자, 얘 그려볼게요. x가 k 미만이면 y 이퀄 k를 그리래요. 이거네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 놈의 자취예요. 당연히 k, k라는 것은 y 이퀄 x 위의 점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죠? 예. 만약에 y 이퀄 2x를 표현한다면 k, 2k라고 쓰면 돼요. 그죠? 예. 이게 y 이퀄 x 위를 움직이는 점이죠. 이게. 그죠?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크겠죠? 그죠? 예. 이런 그래프가 이 꺾인 점이 k, k인데 걔가 y 이퀄 x 위를 왔다 갔다 거리는 그래프로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풀면 돼요. 이제. 자, 봅시다. y 이퀄 x예요. 그다음 요 그래프 그릴게요. 요거 어디였죠? 예, 큰 거. 요거. 예. 저걸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왔다 갔다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그릴게요. 얘를 그리시면 좀 거짓말 좀 보태서 그릴게요. 이거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그려져. 이거 보기 편하게 제가 그릴게요. 원래 이렇게 안 그려지는데, 그죠? 그냥 보세요. 자, 이런 그래프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데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지날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그죠? 네,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두 점 사이가 바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얘는 두 점 맞아요. 근데 얘는 두 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이상, 이거 미만이 되죠? 그죠? 예. 요거 구할 수 있죠? 얘하고 어디 갔죠? 네. 요거 k, k죠? 그럼 얘하고 만나는 y 이퀄 x하고 만나는 교점 구하면 돼요. 알겠죠? 예, 여기 아마 2, 2가 나오죠? 예. 이렇게. 요때 k가 2, 요때 k는 0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다가 답이죠. 많은 아이들이 요 답만 적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디가 중요하냐? 제가 여기를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보기 편하게. 여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 내려오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데 더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지점 사이에서 교점이 또 두 개라는 거예요. 그죠? 네. 얘는 두 개가 맞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한 점이니까 안 되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됐죠? 네. 요게 어디서도 잘 나오냐면 지금 무리함수잖아요. 원에서도 잘 나와요. 이걸 원으로 주어지고.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됐죠? 네. 요것도 이제 중요한 절대값 함수 중에서 되게 중요하고 무리함수에서 절대값 포함되어 있듯이. 그 다음 세 번째 가우스도 잘 나와요. 절대값뿐만 아니라 저 루트 함수 안에 가우스를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그거에서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뭐 가우스는 어차피 뭐 대표적으로는 구간 나눠서 잡잖아요, 저희가. 그죠? 네. 얘도 몇 개만 잡아보면 돼. 그 다음부터 규칙이 나와요. 뭐 가장 쉬운 요렇게 잡을게요. 요 범위에서 가우스 x라는 것은 0이죠. 그럼 이 범위에서
fx라는 것은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만 남죠. 즉 이 범위에서는 얘만 그리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일 때 요때 가우스 x는 1이죠. 그럼 fx라는 것은 가우스 x가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을 해요. 1을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건 몇 개만 그리면 어차피 규칙 자체가 나오니까 자 0에서 1, 1에서 2 이렇게 볼게요. 그럼 0에서 1일 때는 얘를 그리면 돼요. 그 범위 내에서는. 그죠? 예. 마이너스 루트 x니까 지금 0,0을 지나면서 아래쪽이죠? 음수니까. 그리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 거죠. 이렇게 가는데 0부터 1까지만 잘라서 그리면 돼요. 그럼 요렇게 되고 요렇게 요런 그래프죠. 요렇게 됐죠? 자, 그다음 얘 1부터 2까지 범위에선 1 이상 2 미만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꼭지점이 1,1입니다. 1,1 여기에요. 그리고 아래쪽이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이런 형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시험들 뭐까지 나오냐면 gx를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gx를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그럼 fx와 gx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로 할까요? 네, 무수히 많을 때. 무수히 많으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요. 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1. 그럼 무수히 많을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 얘와 얘의 교점이 3개일 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그래프를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여기랑 따져서 요점 요점 해가지고 3개 나오게끔만 조정해주면 돼요. 어차피 내봤자 이제 그런 형태들이니까. 네. 가우스도 어차피 뭐랑 관련이 있다? 절대값도 포함 마찬가지고 가우스도 그래프다.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따지고 교점의 개수 따지고 걔네들의 뭐 합이라든가 이런 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걸 내기 때문에 100% 다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좀 몇 가지 더 할게요. 넓이. 자, 넓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무리함수와 관련된 넓이 문제들이 있어요. 요 넓이 문제는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게 끼워 맞추기예요. 그러니까 테트리스 아시죠? 테트리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 맞추면은 넓이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들이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역함수 문제 있잖아요.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이외에는 어떠한 문제도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없어요. 역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구해요. 역함수의 성질. 네. 여기도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자, 이거와 x축, 그 다음에 x 이꼴로 둘러싸인 그 도형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돼요. 저 세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요. 예. 그 다음에 fx 이꼴 루트 nx의 역함수 그것을 gx라고 한대요. 네. 이럴 때 y 이꼴 gx와 x축
그 다음에 직선 x 이퀄 루트 n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t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 자, 볼게요. 요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n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려봅시다. 요거 y 이퀄 루트 n 했으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요놈이 바로 fx인 거죠. 그죠? 그리고 y 이퀄 x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놈의 역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요놈이 gx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갖다 놓고 양변 제곱해가지고 넘겨서 풀면 얘가 n, n이 나오죠. 그럼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요 1이라는 놈은 이쪽 안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2 이상이니까 자, 이제 찾아봅시다. 요거 SN 찾을게요. 요 놈하고 X축하고 X 이퀄 1, X 이퀄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SN이라고 하죠. 됐죠? 예. 자, 요 놈 볼게요. 요게 1, 루트 n이에요. 됐죠? 자, 또 그립시다. 요거 그릴게요. tn은 바로 요 gx예요. gx랑 그 다음에 x 이퀄 루트 n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바로 요 부분이죠. 이렇게 되죠. 요 놈이 바로 tn이에요. 대다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잘 보시면 요 놈이 1, 루트 n이죠. 이거를 y 이퀄 x에 관해서 대칭 이동 해보세요. 그럼 바로 그 놈이 바로 얘가 돼요. 이게 바뀌잖아요. x, y가 바뀌어요. 그럼 이게 루트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루트 n이에요. 됐죠? 그럼 y 값은 당연히 1이겠죠. 바뀌었을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y 이퀄 x 대칭일 거니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t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가 sn인 거 알아냈으니까 sn 더하기 tn이라는 것은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일 거니까 바로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여기가 루트 n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요 길이가 루트 n이니까 넓이라는 것은 루트 n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대다수는 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예요. 99.9%는 다 끼워 맞추기 형태예요. 넓이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이 관련 문제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게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어디냐면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fx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gx가 있어요. 자, 얘와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가만 보시면 2차식이고 루트만은 1차식이죠. 역함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 그럼 한번 유심해 봐야죠. 네. 자, 이럴 때 y 이꼴 fx와 y 이꼴 gx 요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대요. 네. 그 다음에 y 이꼴 fx와 x 이꼴 2, x 이꼴 3, x축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한대요. 이럴 때 S1 더하기 2S2의 넓이는 얼마냐고 물어봐요. 네. 요거 지울게요. 어차피 뭐 끼워 맞추기 형태라는 거를 뭐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려봅시다. 요놈 역함수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걸로 할게요. 이거 y라고 놓고 x랑 y랑 바꾸세요. 그럼 x는 루트 y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이거 넘겨서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기세요.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똑같죠? 네, 똑같아요. 뭐 전이역 범위야, 뭐 치역 범위는 지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네, 맞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요 두 개는 무슨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역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함수가 안 되면 진흙탕 싸움이에요. 정말로. 그죠? 예, 노가다 형태로 풀어하는 것밖에 더 안 되니까. 자, 봅시다. 그럼 하나 그려봅시다. 자, 얘 y 이퀄 x를 그릴게요. 그다음 이거 2,2 2,2면 뭐 여기 있죠? 2,2면서 위쪽이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그래프겠네요. 얘가 gx. 뭐 그리기 편한 걸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fx는 그럼 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S1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S1이라는 것은 fx랑 gx의 넓이래요. 바로 요 놈이죠. 이걸 우리가 S1이라고 한대요. 됐죠? 네. 그 다음 fx와 fx가 요 색이 요 색. 그죠? 자, 요거 구해봅시다. 얘하고 y 이퀄 x하고 한번 할까요? 요거 넘겨서 제곱하세요.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 그대로 넘기면 인수분해 되죠? 네. 그럼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x 빼기 3이에요. 그럼 2하고 3이네요. 교점이 그럼 여기일 거고, 그 다음 여기는 3이 되겠네요. 여기가 3,3이죠. 됐죠? 자, fx 하고요. 그 다음 x 이꼴 2 요거죠. 그 다음 x 이꼴 3 요거죠.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그 놈은 바로 요 놈이죠.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S2라고 한대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묻느냐? S1 하고요. S2 두 개를 더한 걸 물어봤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사다리꼴로 풀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요 놈도 바로 S2죠. 그럼 S1과 S2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죠? 요 도형의 모양이죠. 구하기 훨씬 편하죠. 왜? 이 사각형 넓이에서 이 사각형 넓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럼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네. 이것도 어차피 역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넓이 문제, 즉 끼워 맞추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됐죠? 자, 그다음 무리함수에서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형태의 내용이고 학교에서 가끔 그거를 후벼파는 문제를 얘기도 해요. 뭐 신성고나 이런 데는 좀 어렵게 되는 학교는 그냥 아이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걸 내버리죠. 네. 자, 일단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제가 있냐면 예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와 이거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구하시오예요. 구하시오. 그럼 대다수 애들이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거에 좀 젖어 있죠?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걸 그려요. 이렇게. 그죠? 4분의 13이죠? 그 다음 y 이퀄 x를 거요. 눈으로 보면 교점이 하나가 나오죠? 네. 개수라고 할까요? 이거를 한 개라고 적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요거는 틀리죠? 뭐 틀린다기보다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틀려요. 이 문제는. 자, 하나하나 또 다른 거 설명드릴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기본 문제예요. y 이퀄 fx와 y 이퀄 f 인버스 x가 모두 2분의 1,1을 지난대요. a, b가 구하시고 아니면 뭐 f 삼각 구하시고 이런 문제 기본 문제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 점을 지나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a, b 관계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넣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역함수가 이걸 지난대요. 그럼 f 인버스 x도 2분의 1,1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f1은 2분의 1이니까 ab 관계식 연립하면은 당연히 a, b 값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기본 문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역함수도 둘 다 이 점을 지난대요. 이 점을.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교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점을 잘못 생각해서 y 이퀄 x 위에 점이라고만 인식해버리면 바로 틀려요. 그죠? 네. 교점이 이게 y 이퀄 x 위에 점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 다룰 때 이 내용이 또 되게 중요해요. 뭐가 있냐면 y 이퀄 fx와 y 이퀄 f 인버스 x의 교점 또는 개수 얘를 y 이퀄 fx와 y 이퀄 x의 교점 또는 개수로 풀어도 됩니다. 대다수 문제는 1학년 고1 과정의 문제는 이걸로 풀어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를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 예외 중에 하나가 고1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네, 안 벗어나. 저거 딱 하나 나와. 이해하시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 교점이나 또는 개수가 얘 교점이나 개수와 같다라고 하는 건 틀려요. 얘로 풀어도 돼요. 얘로 풀어도 되지만 같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삼참수에서 눈에 이제 보기 편한 게 삼참수예요. 자,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함창계수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돼요. y 이퀄 x가 이렇게 되죠?
교점 보실래요? 얘와 얘의 교점 하나죠. 근데 역함수 교점 보실래요? 역함수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죠? 예. y 이꼴 x 위의 점이 아닌 다른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같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네. 그럼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맞는 거죠. 그죠? 네. 이 안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건 틀리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 대표적인 눈으로 보기 편한 건 이해시키면 이게 더 편한 거고,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 그림 하나. 무리함수 중에 딱 이 그림 하나예요. 저렇게 된 무리함수밖에 안 돼요. 근데 얘도 100%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이한 것만 되는 것 뿐이죠. 자, 얘 보시면 얘하고의 교점은 하나잖아요. 근데 역함수를 그리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론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교점이.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서 이렇게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또는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해봐야 돼요. 이 형태는. 얘가 이 형태잖아요. 이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y이고 x하고의 개수 세도 돼요. 근데 얘가 이런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건 약간 특수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해야 돼요. 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해봐야죠. 그럼 같다 나오면 몇 차예요? 4차 나오죠. 4차. 그 4차 중에 실근이 몇 개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3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것만. 역함수 쪽에서는 요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다 설명했는데 조금 심한 내용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무리함수는 끝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심화 문제예요. 하나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리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가진 성질이 있죠. 뭐 볼록 함수나 오목 함수나 뭐 이런 형질들, 그리고 기울기, 그런 성질들을 다 갖고 있어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거 위에 한 점, 이거 한 점 최소값 구할 때 우리가 얘를 PDA-식에서 접할 때로 구하잖아요. 무리함수도 똑같아요. 무리함수는 어차피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값 물어봐요. 그럼 이 PDA-식에서도 접할 때예요. 똑같다는 거죠. 문제 자체는.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문제예요. 자, 최대값 물어봐요. 이거 최대값. 두 번째는 이게 자주는 안 내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의 최대. 그리고 비교하실 거는 제가 요거를 같이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분 PQ, RP 최대. 그리고 얘가 1, 4분면.
1, 4분의 위의 점이에요. 자, 요거 볼게요. 0 이상 0 이상이죠. 제가 이제 애들한테 눈에 얘기했던 게 어떤 놈이 0 이상이에요? 항상 값이 0 이상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y 이퀄 fx예요. 그럼 이 모든 fx 값은 0 이상이죠. 그죠? 그럼 쟤를 제곱을 할게요. 그럼 fx를 제곱을 해도 뭐 이게 경사만 바뀔 거예요. 그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가 최소를 만드는 점이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가 fx를 제곱한 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제곱을 했을 때 모든 값도 어차피 0 이상이죠. 그래도 최소를 만드는 이 x값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쟤를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네제곱을 하든 관계가 없죠. 어차피 최소를 만드는 점은 변함이 없을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인 거죠. 그럼 저 fx라는 것은 0 이상이에요. 그때 이 상태의 최대를 만드는 x값은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네제곱을 하든 안 변해요. 최대를 만드는 x값은 그 x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요. 만약에 제곱을 해서 구할 수 있으면 제곱을 하는 거고 세제곱해서 구할 수 있으면 세제곱을 하는 거예요. 네제곱해서 구할 수 있으면 네제곱을 하는 거고. 이해하시죠? 반드시 제곱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곱하고 제곱해서 나오면 6이고요. 더하기 그럼 2 루트 두 개 곱하는 거죠? 두 개 곱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돼요. 그럼 최대 얘를 최대로 만드는 x값은 여기가 최대일 때니까 요걸 최대로 만드는 x값이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최대로 만드는 x값도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 대입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답이 2루트 3이에요. 됐죠? 네, 이해하시죠? 네. 자, 요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얘와 얘의 그래프의 합으로 바라볼게요. 그래프의 합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저거를. 근데 이게 원래도 좋은 풀이, 이건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루트 x 그리세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거 0이고. 그다음 이거 그리면 이렇게 돼요. 6이고. 얘 치역을 더한 거잖아요. 좀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6이고 0이고. 이거 두 개의 치역을 그리는, 치역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돼요. 왜? 이쪽과 이속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의역이 왜 0부터 여기까지라고 6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얘 0 이상, 얘 0 이상 공통 범위가 0부터 6까지니까요. 자, 치역 더해봅시다. 요 함수값에다가 요 함수값 더하는 거죠. 그럼 요만큼 위로 가면 되겠네요. 요만큼. 그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여기일 때 최대예요. 3일 때가. 이거 이제 그래프적으로 알아보는 방법. 그냥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푸는 건 이걸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약간 다르죠? 달라요. 얘가 0 이상이죠? 그럼 x는 1 이하예요. 1 이하? 그럼 얘가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제곱도 안 돼요.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루트 안이 1차죠? 루트 밖도 1차죠? 차수가 똑같아요. 루트 안이 2차죠? 루트 밖에도 2차예요. 똑같죠? 그죠? 네. 이럴 때 푸는 방법이 바로 치환이에요. 이거 알면 금방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요 놈을 가지고 루트 통째로 치환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바꿀 겁니다. y는 이렇게 치환해서. 자, t를 이거라고 판단할게요. 그럼 t의 범위 나오죠? t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y는 t. 루트 1-x.
0 이상이 치역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돼요. 얘만 t로 표현할 줄 알면 돼요. x만. 그럼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곱해가지고. x로 정리 가능하네요. 1-t제곱. 그래서 2차 함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 범위에서 최대는 구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빠르게.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걸 t로 넣을 거죠? 당연히 이식과 이식을 t로 치환해버리면 이거 똑같은 식 나와요. 왜? 아니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내가 얘를 t로 넣는 순간 이식은 똑같아요. 이식은 자 여기서 차이가 뭐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차이죠. 여기서 t는 루트 1-x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죠. 얘는 루트하면 2차식이죠? 그래서 1이 돼요. 이거 t는 루트 1-x 제곱에서 1이 돼버려요. 이거. 그럼 t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따라서 t가 0 이상 1 이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가 다 나와요. 얘는 최대밖에 안 나오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루트 안이 차수와 루트 밖의 차수가 같으면 치환해서 2차 함수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저거라면 금방 풀어요. 어차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 볼까요? 자, A, B가 이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할게요. 그럼 B는 루트 5-2A예요. 그죠? 네. 그리고 1사분면이래요. A가 1사분면이래요. 여기가 2분의 5,0이잖아요. 그럼 A라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2분의 5 미만. 1사분면이면 이거 빠져야 되네요. 그죠? 네, 이거 뺄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됐어요? 네, 끝난 거죠. PQ. B죠? B 더하기 RP 여기 A죠?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B 대신에 이거 대입해볼래요? 루트 안이 1차, 루트 밖이 1차면 2차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치환해버리면. 됐죠? 네. 주의할 거는 요 범위가 있으니까 t의 범위도 설정이 될 거예요. 그 t의 범위만 잘 설정해주면 최대 최소 다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가 무리 함수입니다.